자, 이번 시간은 348페이지 제3절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저당권부터 이제 보는데요. 등기법 75조 등기사항 보시면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기록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채권액하고 채무자입니다. 채권액과 채무자. 채무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명과 주소만 써 있죠. 결과적으로 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3호부터 7호까지는 8호까지는 약정이 있을 때만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 자,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역시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역시 약정이 있을 때만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규칙에 보시면은요, 2항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경우에는 이거 권리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왜 그럴까요? 이 권리가 소유권일 경우에는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일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3번 3항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평가액,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제 저당권입니다. 개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건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했다가 후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건을 우리가 저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당권. 자, 저당권의 특징. 부동산의 전부는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그러나 어디는 안 되냐면 일부에는 허용되지 않고요. 지분에는 역시 가능하다. 이거 지분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은 이제 배타성이 없죠. 따라서 저당권은 이중의 저당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자, A가 있고요. A, B 이렇게 했을 때 요 A를 이제 저당권 설정자. A를 저당권 설정자, B가 저당권자. 당연히 저당권 설정자를 무엇으로 하고, 저당권 설정자를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한다? 이를 권리자로 해서 둘이 가서 이제 등기를 가서 하겠죠. 즉 무슨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제 공동신청이더라. 공동신청. 이때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 정보의 내용에는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되죠. 그래서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하고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인데, 임의적은 이제 약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바로 보다 채권액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이 채무자는요, 앞에서도 이제 조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성명하고 뭐만 쓴다? 주소만을 기록합니다. 별도의 뭐를 쓰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하고요. 이때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만약에 동일인이다.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채무자는 기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죠. 그죠? 그럼 얘는 뭐를 첨부를 해야 되냐면은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의무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얘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면 인감도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때 저당권자가 제출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소유권.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될 수도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등기 자체가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전세권의 목적이 지상권, 소유권 이외이죠.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일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다가 뭐를 써주자? 권리의 표시를 써줘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유한 신청 정보에 필요적 신청 정보 해가지고요. 뭐 특유한은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권액하고 채무자를 씁니다. 근데 권리의 표시도 이럴 경우에는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채무자 표시의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도 써줘야 되는 거고요. 채권액 쪽에서는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그 채권의 뭐를? 평가액을 기록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공동 저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권리의 표시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자,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채권액과 채무자가 필요적이고 나머지는 임의적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 351페이지에 저당권 이전할 수 있죠. 저당권 C에게 저당권을 무엇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둘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것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가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애초부터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할 때는 부기의 무슨 등기다? 부기의 부기등기로 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저당권을 무엇할 때 이전할 때는요.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라고 하는 뜻을 반드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거 기억하실 것. 자, 오른쪽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기등기로 한다 이겁니다. 부기등기. 이번에 이제 채권의 일부 양도나 대위 변제.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은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한다라든지 대위 변제.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가 바뀌잖아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 저당권 변경 등기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채권자가 바뀔 때는 무슨 등기?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변경 등기라는 것이다. 굉장히 이것도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저당권 변경 등기는 채무자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채권액을 무엇할 때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도 무엇을 한다? 변경 등기를 이제 하는데 전세권 변경 등기랑 마찬가지예요. 이 저당권 변경 등기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실행 자체를 주등기로 실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기등기로 실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 있을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고 승낙서 첨부하지 못하면 주고 말소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당권 변경 등기 보시면은요. 저당권 변경 등기 할 때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변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액을 증액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요. 근데 반대로 채권액을 감액을 하게 되면 이게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종래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어디에도
증축된 건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는 굳이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증축된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로 보시면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에서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저당권 말소 등기. 자, 저당권 말소 등기는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하고 두 번째로는 저당권이 무엇이 된 경우, 이전된 경우. 이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B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자, 이렇게 해서 1번 해가지고 1번에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누구, B 이렇게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C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채무를 변제를 합니다. 채무자가 이제 채무를 변제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 이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이때 저당권자가 무엇이 되고,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얘도 무엇이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해도 되고, 둘이 가서 말소 등기를 해도 되고, 이렇게 둘이 가서 무엇을 해도 된다? 말소 등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명은 A하고 C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거죠. 권리자니까. 요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A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소 등기는 A랑 B랑 해도 되고 C와 B랑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말소 등기 1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는 원칙은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이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의무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면은 권리를 소멸케 하는 무슨 판결을 받아야 돼요?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무엇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이 이 내용이죠.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경우더라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된 경우. 이럴 때는 설정 당시에 A랑 할 수도 있고 누구랑 할 수도 있고 C랑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은 요거죠. 저당권이 무엇이 된 경우? 이전된 경우. 1번에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설정자 A. 이 상태에서 1-1의 저당권이 무엇이 됐다?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등기 기록상에서 요 B는 말소가 돼 이렇게. 자, 이때 말소 등기는 이제 누구랑 하는 거냐면은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여기서 중요하죠. 얘가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으면 뭐를 말소한다? 주등기를 말소하는 겁니다. 그게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3번에 보시면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뭐 저당권은 상관없겠죠.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말소 등기 할 때는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이거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 사이에 경료된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고요. 저당권이 말소 등기 쪽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기억하시고요. 자, 공동저당에서는 이제 그 공동저당에 등기하고 담보 목록이 이제 계속 시험에 나오는데 법에 보시면 공동저당 35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저당, 즉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 바로 공동저당의 개념이죠. 자, 78조 공동저당의 등기.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한다. 이게 바로 공동저당의 개념이에요. 자, 이때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몇 개일 때? 5개죠. 계속 시험에 3개라고 나오죠. 등기관은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무엇을 작성한다?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으로 보는 겁니다.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몇 년간 보존하는 거냐면은 영구 보존장부더라. 영구.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보시면 공동 담보 목록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2항에 보시면 규칙의 33조, 133조 공동 담보 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라는 거. 네, 공동 담보 목록에는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기록한다. 자, 공동저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저당이 있는데 창설적 공동저당은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하고, 자, 부동산 등기 규칙에 134조에 보시면 추가 공동담보라고 나와 있죠.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같은 채권에 대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동담보목록 번호 또는 부동산 소재 지번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동담보목록 기억하시고요. 넘깁니다. 354페이지에 역시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공동담보목록이 창설적 공동저당이든 추가적 공동저당이든 5개가 넘을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무엇을 작성한다? 공동담보목록을, 자 여기서 조심할 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5개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무엇한다?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시험에 작성한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제출한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3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다시 제 78조 2항에 나와 있죠.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를 보시면 저당권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은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를 할 때는 뭐를 쓰자? 평가액을. 2번 저당권을 무엇할 때? 이전할 때는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3번 동일해도 채무자는 써야 된다. 4번이 틀렸죠? 3개가 아니라 몇 개야? 5개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에서는 여기서 채권액이 아니라 뭐를 쓰면 돼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근데 채권 최고액을 기록할 때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은 단일하게.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이 채무자도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뭐라고 쓴다? 채무자로 쓴다. 이 정도. 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개요를 보시면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은 채권액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이제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양도라든지 대의 변제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에는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뜻하고 채권, 채구액, 채무자를 써야 되는 것이고 똑같아요. 채권, 채구액 쓰고 채무자.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취지의 뜻을 또 역시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넘겨서 보시면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 똑같아요. 저당권 말소하고 이제 똑같은데 이제 교재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근저당권 이전 등기. 자,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돼요.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확정 전하고 확정 후 이렇게 봅니다. 확정이 된 후에는요. 얼마든지 무엇이 가능하다? 대위 변제가 가능해요. 대위 변제라든지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대위 변제 또는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위 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채권자의 지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의 양도라 그러죠. 계약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써놓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 나오죠.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에 관한 등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써야 되면 채권 채구액이라든지 채무자 이러한 것들을 또 써줘야 됩니다. 그 질권 등기를 할 때는 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각호를 기록하는데 채권 채구액이라든지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로. 358페이지로 좀 개요가 나와 있고요. 신청 정보의 내용에 보시면은 채권액하고 채무자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권리질권에서는 저당권부 질권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의무자가 되는 거냐면은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저당권 권리질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부 질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 4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등기가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신탁등기도 시험에 이제 꾸준하게 지문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신탁등기를 이제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공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법이. 358페이지 보시면 신탁등기에 대한 조문이 나옵니다. 조문의 특이한 것만 좀 한번 볼게요. 자, 82조 보시면은요.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과 어떻게 한다? 동시에 한다. 이항 신탁등기는 이제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데요.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익자라든지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위탁자라든지 수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오른쪽에 84조를 봅니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의 뜻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1항에 보시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근데 시험에 계속 뭐라고 나와요? 공유, 이렇게 공유, 그럼 틀립니다. 2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된 경우는 다른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규칙 제39조 신탁등기 1항이 중요하겠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3장에서 요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등기를 보통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탁재산 처분했다, 신탁 행위에 따른 신탁은 이렇게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면 29조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사유가 되는 거예요. 2호에 의해서 각하사유가 되더라 이거. 그냥 넘깁니다. 넘겨서 신탁 원부가 나오죠. 자, 신탁 원부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부로 취급을 합니다. 그 등기부로 취급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신탁에 대한 의 읽어보시고 절차에서 한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의무자로 해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등기관은 역시 신탁 등기를 할 때 뭐를 작성한다?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옛날에는 이거 똑같아요, 얘랑. 옛날에는 담보 목록을 제출했거든요. 원부도 제출했는데 지금은 신탁 원부 작성, 담보 목록 작성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탁 원부를 등기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4번에 보시면 일부로 본다.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5번 동시에 해야 된다. 6번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대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7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 8번 똑같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10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도 단독으로 하고요. 11번 시험에 나왔던 질문이죠.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라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12번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신탁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13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정도 이제 신탁등기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2달 정도, 강의 수는 제가 이제 쳐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의 강의 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뭐, 기본 강의보다는 심화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고요. 심화 강의에서 약간의 누락된 부분들은 앞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시기가 이제 4월이죠. 4월이면 이제 4월 거의 이제 4월 중순인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라든지 문제풀이를 풀면서 실전에 어떤 적응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심화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요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심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